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마도 주식 시장에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9월 5일 아마 비농업 지수 실업률 관련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8, 9월 포지션은 현금 보유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9월 5일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 같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고용률이 높게 나온다, 즉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은 다르게 시장을 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라고 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일단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요약한다면, 고용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려하고 있으나 고용이 낮게, 즉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인즉슨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실업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게 사실상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팽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나와봐야 알죠. 우리나라처럼 지레짐작으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것보단 미국 시장이 좋은 점은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주가의 방향도 움직인다라는 데 있겠죠. 자, 일단은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 하락은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에 상당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사실 며칠간의 하락을 전부 잡아먹는 상승세였고요. 볼린저 밴드도 21선, 즉 중심선이죠. 중심선에서 다시 상단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뽑자면 바로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80% 하락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것을 다 반납하면서 지금 벌써 올해 7월 선까지 내려왔고요. 오늘도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51선 단기적인 저항선일 텐데 51선을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5일선은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하락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도하고 싶은 그 저점에 샀던 한 요쯤이겠죠. 요쯤에서 샀던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은 트리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팔란티어가 한 요정도 선이죠. 요정도 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자동 매수로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저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동 매수 시스템을 사용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 매수할 예정입니다. 왜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현실에서는 정말 구현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팔란티어의 단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의 매출처죠. 매출처가 정부나 군 관련 기관에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템퍼스 AI와 팔란티어 테크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작은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는 팔란티어 테크와
템퍼스 AI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고 있고, 오늘 오히려 이렇게 꼬리를 다는 거 되게 안 좋은 모습인데 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와 템퍼스 AI는 자동으로 매수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하나의 리스크면 리스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고점 논란이죠. 엔비디아의 고점 논란인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솔직히 말하면 의심할 여지는 저는 전혀 없고요. 팔 생각도 전혀 없고, 오히려 예전처럼 이때처럼 90불을 하회해주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감없이 매수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만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정말 큰 트리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때 왜 많이 매수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상당히 하락하고 있어요. 오늘 현물 ETF 1배짜리죠. 전혀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현물 ETF가 한 4.5%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다가 약간 조금 매수세의 힘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거는 엄청난 상승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기도 합니다만, 시그널을 다 반납하고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 주말이 꼈었기 때문이고요.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더 심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양봉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큰 양봉이 없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었어요.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큰 양봉을 띄웠었기 때문에 이 큰 양봉은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 5% 정도 하락, 코인 시장에서 5%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ETF, 우리나라 도대체 왜 투자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히려 2배, 현물의 2배 ETF는 열어놨기 때문에 현물의 2배 ETF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아시겠지만 2배 레버리지 같은 것들은 2배,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음의 함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배보다 더 많은 수익,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요. 오히려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쪽을 열어줬다라는 건 단기 투자를 하라는 반대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안 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렇게 투자를 막는 행위는 상당히 우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은행장이든 뭐 금통위든 뭐 누구든 투자는 자유로워야, 누구든 접근할 수 있어야 이 투자 시장이 건전해지고 안 좋은 자금보단 좋은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계속 대한민국의 투자 시장이 계속 제한되거나 뭔가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자금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양전했어요. 뭐 쭉 빠졌다가 양전했어요. 빠졌다가 양전했는데 아직은 뭐 엄청난 양전의 시그널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플러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오히려 구글이 되게 잘 가네요. 구글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추세는 상당히 강하고요. 이 상당히 강한 구글의 추세는 현재 뭔가 구글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네요. 와, 진짜 구글 강하게 올라갑니다. 주봉으로 봐도, 야, 이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애매하게 하락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박스권을 조금 하회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특징이 있어요. 애플은 항상
이렇게 보시면 큰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박스권 사실 그렇게 큰 박스권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잘 돌파해서 이때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상승세냐? 이게 애플에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금으로 된 뭔가를 바쳤던 그런 때였는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애플의 힘은 현금력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힘은 현금력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현금 자산으로 과연 어디에 투자할지 이 부분에 대한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크게 움직임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냥 꾸준하다라는 생각 들리고요. 테슬라도 약간 빠지다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벅시에 서웨이 오늘 빠지죠. 오늘 같은 날은 벅시에 서웨이가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조금 과하게 갑자기 급하게 좀 올랐었기 때문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이자도 조금 빠지네요. 화이자도 빠지는데 오히려 화이자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 시즌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매집을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이 매집을 했어야 되고 사실 이때도 매집을 했어야 되는데 매집을 못한 게 좀 그렇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또다시 바닥으로 쳐딛고 있죠. 심각하네요.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조금 많이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워렌 버핏이 대거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부분은 아니고요. 저점 대비해서 요 정도 한 20-3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상승력, 이제 갭 상승했던 부분은 워렌 버핏이 이것을 투자했다라는 썰치네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은 반드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있겠지만 현재는 불안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굳이 관심 두지 않을 거고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도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지금 현재 볼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다시 4점대 이 4점대 초반에 4.2 정도의 어떤 수준이 오면 조금 더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쪽으로 봐보겠습니다. 전량 매도한 슈드 제가 매도하니까 잘 가네요. 전 딱 여쯤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배당금 관련된 부분에 좀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면 지금 보고 계신 TLT 미국 20년 이상 되는 트레저리 본드에 대한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얘는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딱 애매한 시점에 와 있어요. 저점 85불 정도 본다면 지금 한 86분, 87불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엄청 낮은 거거든요. 지금 월봉으로 봐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180불까지 갔던 거예요. 180불까지 갔던 애가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사실상은 이때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빠졌을 때 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빠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한 100불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한 20%, 20%에서 30% 정도를 예상하고 매집을 한다면 그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겠다. 거기다 한 3.5에서 4%, 3.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5%의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집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쏙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SMR 관련된 거 53.5불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35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땐 좀 더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면 저도 매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고점이 여기니까요. 전고점 32불 정도 되네요. 한번 그어 놓을게요.
분명히 요쯤이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정말 땡큐일 텐데 여기까지 내려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올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저점까지도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충분히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하락세가 두터워진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건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고려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엔비디아나 TSMC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부분들은, TSMC는 물론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 없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주식들은 사실 지수로 투자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개별로 대시할 필요는 사실상은 없어요. 지금은 팔란티어 테크, 그다음에 템퍼스 AI 이 두 개의 주식에 조금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쏙3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쏙3의 저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음해함수가 너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엄청 올라가도 쏙3 많이 못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죠. SMR 관련된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클로라는 회사도 사실 있어요. 이 두 개 회사가 제가 분석했을 때는 SMR 영역에서는 제일 큰 회사들인 것 같은데, 오클로 정말 작은 회사고요. 정말 작은 회사고 대신 거래량은 꽤 있습니다만 오히려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좀 반반해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큰 하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쩔 수 없이 코인 현물 ETF 2배짜리입니다. 음의 함수가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거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어야 뭐 사든 말든 하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배짜리 요거와 요거를 사고 싶거든요. 저는 요거와 요거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 두 개를 못 사게 막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와 이거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올해 안에 이제 현물 ETF 1배짜리가 풀리게 된다면 모든 자금을 다 1배짜리로 옮겨 놓을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요 정도 수준까지 온다면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 QQQ와 VO, 즉 S&P 500이랑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자동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좀 장도 혼조세고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인도 지금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막 샀다 팔았다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혼조세일 때는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다운 밤이고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